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그 일부를 챙긴 배후가 누구일까? 1년 전 검찰은 700억 원을 약속받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 전 본부장 외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함께 받기로 한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꾼 증거나 논리를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 검찰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중 2020년 10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를 다들 너의 것으로 안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 답합니다. 비밀이 새어나간 걸 따지는 듯한 내용입니다. 2021년 2월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유동규가 비용을 빼고 600억만 가져간다길래 내가 700억 원을 주겠다 했다고 말합니다. 최근까지 검찰에게 대장동 지분을 챙긴 배후는 분명 유동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0월 노래방에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속했다더니 갑자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김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 30%를 잘 갖고 있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1년 만에 크게 뒤집었고 대장동 일당의 말은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법정에서 2015년 김만배 씨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영학 회계사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작 김만배 씨는 700억 원은 자기 거라며 남에게 준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 내용은 그대로지만 전면 재수사와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접근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사나 녹취록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논리를 내놓진 않고 앞으로 재판에서 공개한다고만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지분 소유주를 왜 돌연 바꾸었는지,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을지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이 시각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이죠.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지 약 4주 만에 정 실장까지 조사를 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조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1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실장이 오늘 아침 9시쯤 취재진을 피해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이 언론에 공개된 모습이 사진 한 장일 정도로 대외 노출이 극히 드문데 이번에도 비공개 조사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차례 뇌물을 받거나 수백억 원대 수익을 약속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었는데요. 이 대표 관여 여부도 묻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실장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의 혐의 사실들을 세세하게 따지면서 반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진술에만 의존한 조작 수사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영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 집에서 뇌물을 줄 때 CCTV에 안 찍히려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갔다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현장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충분히 현장 조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다며 수사팀을 고발한 데 대해선 거대 정당이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건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사가 오늘 하루로 끝날지 더 필요할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유신 시대 차지철 실장을 꿈꾸는 거냐면서 철회를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 권한 강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주 입법 예고한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조항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입니다. 대통령 경호 업무는 군과 경찰이 지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경호처장의 직접 지휘권은 없습니다. 군과 경찰의 지휘계통을 거쳐 협조를 얻는 식입니다. 하지만 조항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소속 부대나 경찰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권을 갖습니다. 경호처의 소속 인력은 700여 명, 여기에 22경찰경호대,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 등 경찰 인력이 1,300여 명입니다. 군도 55 경비단과 33 군사경찰 경호대 1,000여 명 정도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의 내외과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경호처 인력 700명에 더해 군과 경찰까지 모두 3,000여 명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현 김용현 경호처장은 육사 38기, 이종섭 국방부 장관보다 2기수 선배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과 달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차지철 경호실장의 시대로 회귀를 꿈꾸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경호처의 권한이 강화돼서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유신 체제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경호처가 내부 지침으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한 강화라는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휘 감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제한적인 경호 활동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대통령 경호처에 넘기게 된 경찰과 국방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 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